이렇게 하면 될까요? 되죠. 그렇죠? 아니, 조건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이 n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코드에서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뭐예요? 종료 조건 말고 거슬리는 부분. 거슬리는 거 없어? 기분 나쁘면 그러니까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 어떤 부분인 것 같아? 요 부분에서. 여기서는 n이 음수인 경우를 한 번만 하고 그냥 돌아가죠. 근데 이렇게 짜놓으면 매번 n을 어떻게 해야 돼요? n이 음수인지를 따지죠. 불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재기적인 부분만 재기함수로 짜고 그 재기함수와 관련 없는 저 전처리 과정이 혹시 함수에 있으면 걔랑 함수를 하나 분리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n 부분은 아까 종호 같은 경우에는 이 n 자체를 여기서 처리했는데 함수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함수는 음수를 우리가 입력을 주더라도 6을 나와야 되는 거야. 항상 얘는 양수만 받는 애는 아니거든요. 내가 코드를 잘못 읽었으면 미안하고.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처럼 짰다. 여기 있을 때처럼 짰다. 그러면 재기할 때마다 불필요하게 n이 음수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건 별로 안 좋아. 그럼 이제 일로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함수를 끄집어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짜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기적으로 짤 때, 요 재기가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얘를 여기다 넣었다. 예를 들면 이거를 여기다 넣었다. 그럼 되게 바보처럼 짰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 반복문 안에 할 필요가 없는 걸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기적인 경우에도 할 필요 없는 거를 계속 재기적으로 할 때마다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빼놔야 되는 거고, 이 경우도 0으로 하게 되면 한 번 더 나누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번 더 나눌셈 안 하는데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나누기 10하고 여기서 나누기 10하고 나누기 10을 늘 두 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까 어떻게 이렇게 썼어요? 예? 뭐야, 왜 120을 나와? 5제 염도수. 이렇게. 아이씨. 이렇게 되지. 예, 예. 이렇게 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종료 조건도 우리가 따지다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종료 조건도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좀 더 효과적인 종료 조건인지 간단한 제기인데도 우리가 짤 수 있고 보시면 라인 수를 따져보면 이것도 좀 간단한 거라 그러는데 하여튼 제기로 짜는 게 라인 수는 더 간결해질 수는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도 재기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나눠서 더하는 건데 이게 뭐 이렇게. 근데 이 디지트에 비례해서 재기 호출하는 거죠. 이 역시도 뭐랄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n번, 길이에 따라서 n번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반복문 자체도 이것도 뭐 똑같은 오더인데 함수가 물이 많이 불려지니까 이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어쨌든 보통 이렇게 루프로 도는 거를 재기적으로 짤 수 있고 재기적으로 짜는 거를 다시 루프로 이렇게 반복문 형태로 써서 짤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보고 어떤 게 내가 편안한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보통은 이게 더 심플한 생각이에요. 생각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건. 근데 얘는 문제는 뭐냐면 했는데 내 생각하고 결과가 달라. 그럼 디버깅하기가 어려워. 내 생각보다는. 근데 얘는 오히려 짜놓고 나서 문제 생겼을 때 디버깅하기는 좀 더 제 머리 수준에서는 그래요. 근데 애초에 생각할 때는 이게 더 심플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나중에 문제 자체가 재기적인 아주 뭐 재기적으로 안 짜면 거의 불가능한 예를 들면 트리 구조 같은 건 트리 자체가 재기적으로 정의된 자료 구조이거든요. 트리라는 게 트리가 소트리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재기적이에요. 그래서 트리에서 뭘 찾는다. 그럼 이게 반복문으로 찾으려면 오히려 힘들어. 근데 왼쪽 가라 오른쪽 가라고 해놓고 그냥 알아서 가게끔 하면은 금방 가죠. 어떻게 가든 가겠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재기적으로 짤 수 있는 건 재기적으로 짜보시면 좋습니다. 자, 진도를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끝에 또 네트코드 하나 있으니까 거기 전까지 한번 가봅시다. 동일 이름의 함수를 이제 C++에서는 여러 개 정의할 수 있고 그거를 영어가 빼먹었네. 오버로딩이라 그래요. 근데 그 한글로 이제 다중정의라는데 이렇게 똑같은 함수들을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래머 적절한 식별자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를 해결한 거거든요. 다중정의할 수 있게 해준 게. 그래서 똑같이 네임스페이스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똑같은 이름을 또다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름을 또 열거형에서 이넘 클래스 하는 것도 똑같은 식별자를 다른 데서 또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어떤 이름을 짓는데 이미 한 번 썼다고 또 쓸 수 없어. 그럼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최신 언어들은 다 여러 번 쓸 수 있게 해주는데 여러 번 쓰더라도 컴파일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컴파일러가 구분하는 방법은 인자 목록 갖고 구분을 해요. 반환 타입은 그 구분할 때 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안 돼. 다중정의로 이렇게는 못 해요. 하나는 똑같이 인트인데 뭐가 달라요? 반환 타입이 다르죠. 이런 거는 다중정의 할 수 없다. 그래서 보이펑 인트라는 게 있을 때 얘는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그 다음에는 개수가 다르면 무조건 구분이 가능해. 개수가 다르면 무조건 가능하고 개수가 같으면 인자 중 타입이 호환되지 않아 명백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기본 인자를 가진 함수가 있을 때에는 되게 또 이게 따져줘야 될 게 많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인트 있는데 여기에 이퀄로 1 있으면 얘랑 구분이 또 안 되죠. 그렇죠? 여기 이퀄로 1이 있다. 얘는 또 구분이 안 돼요. 기본 인자가 들어가 버리면은. 그쵸? 그러니까 펑 10 했는데 얘를 불러야 되는지 기본 인자가 1인 얘를 불러야 되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지고요. 여기 보시면 short int 타입이 달라서 원래는 정의가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int가 기본 타입이기 때문에 정수에서 short를 얘기하는 뭔가 없어요. 그런데 long int 하면은 여기 보시면 10L. 그럼 10L이면 무슨 타입이에요? 10이면 무슨 타입? 정수죠. int죠. 10L이면 long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가 불러져요? 얘가 불러지는 거고 얘는 얘가 불러져요. 그러니까 구분이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int니까 물론 여기 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일치되는 걸로 가요. 가르기는. 중복 정의가 되어 있더라도 정확히 일치되는 거 하고 15, 12.5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하지? 이거는 명확한 룰은 exact match, 인자수와 타입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를 선택하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함수가 없지만 자동 타임으로 일치가 가능하면 이 함수를 선택합니다. 만약에 얘가 없을 때 요것도 없고 펑 렁이 있으면 펑 10은 어디로 가요? 렁으로 가겠죠. 근데 얘가 있으면 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10은 요 인트로 가고 10L은 렁으로 가요. 그리고 만약 렁이 없으면 10L은 저건 에러지. 렁을 인트로 보내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규칙 1과 규칙 2를 적용할 때 동일한 조건의 두 함수가 존재하면 문법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int n double m, double n int m. 이렇게는 우리가 다중적이 안 하겠지만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개수가 두 개인데 각각 개수의 타입은 다르죠. 그래서 정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불렀다. 그럼 에러예요. 일로 가야 될지 구분이 안 돼요. 98.99.0 했다. 그럼 이리로 가죠. 근데 둘 다 인트면 안 돼. 근데 만약 이것까지 있었다. 인트. 그럼 얘는 또 일로 가겠지. 근데 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부르면 요 호출이 에러예요. 왜?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규칙 1과 규칙 적용할 때 동일한 조건의 두 함수. 요거의 경우에는 요 두 개를 적용해봤자 얘로 가도 되고 얘로 가도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의해 놓고는 오류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할 때 자체도 이렇게는 정의를 안 할 거예요. 우리도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컴파일러 보고 구분하라 그러면 더 힘들지. 그래서 컴파일러가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다중정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 인자를 전달하는데 인자를 전달하는 방식은 C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call by value, call by pointer. 근데 이제 C++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 call by pointer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요건 call by valu예요. 값에 의한 전달 방식. 그리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값을 전달할 때 값에 의한 전달, call by value로 전달하는 게 바람직해요. 왜? 자기 거는 자기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F함수의 그 데이터는 F함수의 지역 변수 누구만 수정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F만 수정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근데 F함수의 데이터를 G에서 수정하고 싶으면 주소로 전달하면 수정이 가능해요. 주소로. 아니면 레퍼런스로 전달했을 때. 그렇지만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게 전달하면 안 좋아요. 디버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값에 의한 전달은 F함수에 있는 데이터가 전달될 때 F에 있는 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복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G에서 얘를 갖고 놀아도 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값에 의한 전달. F함수에 있는 지역 변수는 누구만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F만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에 의한 전달은 물론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변수 자체가 일로 간 거예요. 일로 가서 여기서 수정하고 다시 끝나면 되돌아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all by pointer는 얘가 가는 게 아니라 얘의 리모컨을 줘요. 근데 실제적으로 얘도 구현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리모컨을 줬기 때문에 이제 얘도 얘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값의 참조에 의한 레퍼런스에 의한 전달이나 주소에 의한 전달이나 자기 게 아닌데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기의 데이터가 아닌데.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코드로 나타내면 요게 뭐예요? call by value죠. 그렇죠? 그래서 메인의 n이 f로 족사되고 얘가 바꿔봤자 얘 복사가 된 거지 얘를 수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n은 여전히 0이에요. 원래 0이었으니까. 근데 요거는 call by pointer네. call by pointer예요. 그래서 주소로 전달해요.
주소를 여기 리모컨만 전달된 거고 리모컨을 갖고 쟤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별표 B 이퀄 2라면 실제 n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주소 위한 전달은 전달을 주소로 하는지가 명확해져요. 그렇죠? n을 쓴 게 아니라 주소 연산자 n을 썼죠. 주소 전달하는 게 명확하고 얘를 보면 뭐 어떻게 돼? 얘랑 구분이 확인이 되지. 쓰려 그러면 별표를 써야 돼요. 포인트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주소 위의 전달은 문법적으로 확연히 달라요. 근데 참조 위한 전달은 여기는 다르죠. 얘랑. 그렇죠? 참조라는 거예요. 근데 쓸 때는 전달할 때는 값에 의한 전달이나 문법적인 차이가 없어요. 없지만 얘도 똑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문법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C++에서 이걸 만든 이유는 되게 간결하잖아요. 쓸 때. 포인터 쓰면은 별표 B 아니면 이제 참조치에 가면 이 화살표 연산자를 써야 돼요. 번거로워요. 번거로우니까 C++는 이거 갖고도 되는데 레퍼런스를 도입했어요. 레퍼런스. 왜? C++는 객체 지향이죠. 객체 지향에서는 자료 전달을 뭘 많이 할까? 그냥 원시 데이터가 아니라 객체들을 많이 전달할 거예요. 객체들은 구조체 같은 거니까 데이터를 멤버를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개 갖고 있는 것은 콜 바이 밸류로 전달하기에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주소로 전달해야 되는데 포인트로 전달하니까 싫은 거야. 이 C++ 만든 사람이. 그래서 콜 바이 레퍼런스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객체를 전달하더라도 편하게 전달해가지고 문법적으로 그냥 점 쓰는 거야. 다 수정도 되고. 그래서 별로 뭐 제 입장에서 별로인데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객체를 전달할 때 포인트로 전달하기보다는 레퍼런스로 전달을 하겠죠. 나름대로 코딩하기는 편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전달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콜 바이 밸류. 우리가 배열은 절대 콜 바이 밸류로는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전달하고 싶어도 안 돼. 방법이 없어요. 문법적으로 제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콜 바이 포인트로만 전달할 수 있는데 구조체는 원래 콜 바이 포인트로 전달할 수도 있고 그냥 콜 바이 밸류로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도 마찬가지. 객체들, 클래스들도 구조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콜 바이 밸류로도 전달할 수 있고 콜 바이 포인트로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무거우니까 콜 바이 포인트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 만든 사람이 이제 싫다. 나는 비슷한 거 필요한데 효율적인 게 필요한데 포인트로 전달하기 싫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콜 바이 레퍼런스. 그래서 이것 때문에 C++는 객체를 인재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콜 바이 레퍼런스라는 것을 추가했다. 그래서 이제는 원시 타입도 참조로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C++의 문법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필요 없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콜 바이 포인터가 좋은지 콜 바이 레퍼런스가 좋은지 근데 뒤에 이 챕터는 아니고 다음 챕터인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레퍼런스와 포인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혹시 아세요? 레퍼런스와 포인터? 내가 설명 안 했나? 네? 그쵸. 포인터는 가리키는 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레퍼런스는 이거의 레퍼런스면 이거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거예요. 못 바꿔요. 한번 얘를 레퍼런스하게 하면은 얘가 또 다른 걸 레퍼런스하도록 바꿀 수는 없어요. 포인터는 바꿀 수가 있고 포인터 연산을 할 수가 있죠. P 더하기 3 해서 배열을 쓸 때 쓸 수 있는데 레퍼런스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레퍼런스도 주소를 갖고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컨스트 키워드가 중요해졌죠. 컨스트 키워드가. 우리가 콜 바이 포인터를 보낼 때 컨스트를 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컨스트. 얘는 주소로 전달돼요. 배열은. 배열은 주소로 전달이 되지만 내가 컨스트를 안 쓰면은 이 함수에서 이 배열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정할 수가 있죠. 수정을 하고 그 수정된 결과가 이 함수가 끝나도 남아버려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주지만 수정하지는 마라. 보려고만 하는 거지 수정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의도가 명확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앞에다 뭘 붙여요? 인자를 전달할 때 const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전달할 때나 레퍼런스를 전달할 때 이 레퍼런스와 포인터를 전달하는데 효율성만 목적이지 그 데이터를 그 받은 함수에서 수정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면은 반드시 앞에 뭘 붙여줘야 돼요? const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강건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콜버 레퍼런스로 보내게 되면 또는 포인트로 보내게 되면 얘는 이제는 입력이 아니라 출력을 쓰는 거예요. 출력으로.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원래는. 원래 인자는 입력 역할만 해야 돼요. 출력이 필요하면 반환해줘야죠. 이렇게 페어. 근데 이 자체도 페어를 반환하니까 무겁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복사하는 과정이. 얘도 콜 바이 밸류처럼 리턴하는 값도 구조체를 리턴하면 정수하나 리턴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구조체를 리턴하게 되면은 구조체의 덩치에 따라서는 그 복사하는 비용이 커지니까 그 복사하는 비용 때문에 전달할 때도 원래 뭘로 전달해요? 레퍼런스 전달하는 거죠. 아니 포인터로. 그러니까 반환하는 경우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종 프로그램 해요. 그러면 얘는 입력인지 입출력인지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얘만 보고는 판단이 안 서요. 왜냐하면 레퍼런스이면 입력 역할도 할 수 있고 출력 역할도 할 수 있죠. 출력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안에서 이 값을 바꿔서 이제 결과값을 얘를 통해서 받는 거죠. 여기서 하는 것이 이 배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받는 건데 내가 최대값만 필요하고 최소값만 필요하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겠죠.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구하고 싶으면은 인트 하나 반환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반환하도록 하려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체를 만들어서 반환해야 되겠죠. 구조체를 만들어서 반환해야 되겠고 이게 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다. 다만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구조체가 무거우면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비용이 소모되니까 그런 문제는 있다. 그리고 R밸류, R밸류.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C++ 오면서 이 R밸류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L밸류가 아니라 R밸류가. R밸류가 뭔지 설명하려면 되게 복잡하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C++11부터는 이제 하나짜리가 아니라 두 개짜리가 있어요. 아이씨, 짜증나는 놈들. 이 두 개짜리가 있어요. 두 개. 이제는, 그러니까, call by value가 있고, call by pointer가 있고, call by reference가 있고, universal reference가 있어요. 이제 머리가, 어렵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또,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근데 잘 알아두시면 최적화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요. 근데 저거는 지금 가르쳐주지 않고 객체지향 설명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정의할 때 앞에 이제 수식어를 우리가 붙일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함수를 정의할 때는 요 세 개를 붙일 수가 있어요. inline, const expr, no except. 근데 no except는 앞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다 붙여요. 요 사이에다가 no except는. 그래서 no except는 이 안에서 예외가 발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 안 한다는 것을 미리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서 좀 더 최적화를 해줄 수 있다 그래요. 뭐 이거는 나중에 예외 갔을 때 좀 설명을 드리고요. inline 앞에다 inline을 붙이면 이거 아니구나. inline을 붙이게 되면 이제 함수가 호출되죠. inline은 매크로처럼 그 위치에다가 코드를 그냥 넣어버려요. 컴파일러가. 그럼 좀 더 빨라지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모든 함수 앞에다 inline 붙이면 다 inline이 되냐? 아니 그래요. 누가 판단해요? 컴파일러가 판단합니다. 괜찮은 애들은 inline을 넣어주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inline을 안 넣어줘요. 근데 inline을 넣으면 뭐가 좋아요? 속도는 빨라지겠죠. 함수 호출 과정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뭐는 커져요.
exe 파일은 커져요. 계속 코드가 이렇게 중복돼서 들어가잖아요. 그 위치에다가. 코드는 커져요.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라인 썼다고 해서 무조건 인라인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긴 걸 인라인을 했다. 컴파일러가 이게 뭐야 하면서 안 넣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인라인 써줘도 되고, 인라인을 안 쓴 것들도 컴파일러가 똑똑하면 인라인으로 처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이런 거는 언어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러가 자율적으로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프로그래머가 이건 인라인 넣어도 되니까 인라인 쓰자 이런 것까지 하고 있기에는 조금 거시기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C++11에는 const에다가 expr 붙여서 const expr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상수를 정의할 때도 const expr 쓸 수 있는데 함수를 정의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예를 들면 이거 없어요. int n equal factorial 10. 그러면 이 factorial 10이라는 건 언제 실행이 돼요? 컴파일 때, 이 초기화할 때 실행이 되죠. 초기화할 때 실행이 돼서 10 팩토리얼을 계산해요. 근데 C++11부터는 const expr 쓰놓으면 이 팩토리얼 10을 언제 계산해요? 컴파일할 때 계산해서 바꿔쳐줘요. 미친놈이지. 이게 이제 보면 이 함수는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상수를 주면 이걸 굳이 상수식 실행 시간에 계산 안 해도 되죠. 컴파일할 때 계산할 수 있죠. 팩토리얼 10 팩토리얼은 컴파일할 때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함수를 보고 얘는 여기에 내가 만약 변수 n을 주는 게 아니라 n을 주면 이 n이 뭐가 될지 모르니까 걔는 무조건 언제 계산할 수 있어요? 실행 시간에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 팩토리얼 10, sqrt 5 하면은 이거는 굳이 실행 시간에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컴파일 할 때 계산해 놓고 그 위치에다가 함수 호출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뭘로 바꿔줘요? 상수값을 바꿔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뭘 쓰는 거예요? const expr. 그러니까 내가 함수를 보고 얘는 인자로 내가 함수를 줬을 때 요 계산을 실행 시간에 안 하고 언제 할 수 있다? 컴파일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앞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const expr를. 그러면은 쟤네들을 컴파일 시간에 계산을 해줘요. C++ 대단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행 시간에 계산이 안 된다. 함수 호출이. 이런 것까지 C++11에 도입이 되고 있어요.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픈데 이 정도는 그래도 애교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해가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이해는 되죠? 그래서 함수를 내가 쓸 때 인자로 상수만 줘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지 보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성능을 좀 향상시키고 싶으면 앞에다가 const expr 붙여놓으면은 이런 것들이 실행 시간에 계산이 안 되고 컴파일 시간에 미리 계산해 준다. 그리고 수식어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일반적인 함수에는 안 쓰이는 것들이에요. 어디에? 클래스의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virtual, final 이런 것들을 붙일 수 있어요. 일반 함수에는 얘네들은 안 붙여요. 일반 함수에는 이런 것들은 쓸 수 있고 const expr inline은 앞에 붙이는 거고 no except는 요 인자와 목록 사이에 붙여요. 인자와 목록 사이에 든다. 그리고 이제 C++11 되면 또 나온 것이 함수형 프로그램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램. 함수형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인자로 기존에는 뭐만 전달했어요? 보통 데이터만 전달했어요. 인자로. int 10, 객체 이런 것만 전달했는데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에서는 인자로 뭘도 전달할 수 있다? 함수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함수형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함수를 전달하는데 인자를 우리가 전달할 때 함수를 미리 정해놓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 목록에다 뭘 한 거예요, 여기는. 이건 뭐일까? 함수 자체를 전달할 때 정의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함수를 정해놓고 요때 여기 G라는 거 정해놓으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G를 전달해주면 되겠죠.
근데 G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요 자체에서 함수를 요 순간에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함수를 요 순간에 정의하는데 옛날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하면 여기다가 그 함수를 복잡하게 정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람다 함수라는 게 나온 거예요. 람다 함수는 함수를 되게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함수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람다 펑션이라는 것은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왜 람다 함수를 정의하냐? 함수를 인자로 전달할 때 내가 여기에 간단하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generate int predicate 하면은 말 그대로 아주 범용적인 정수 판단자예요. predicate면. 그러면 int n이 있고 여기에 predicate 줘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2를 주고 요 함수는 뭘 해주는 걸까? 요 앞에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요게 함수의 입력이에요. n.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n을 받아서 결과를 뭘 준다? 부를 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내용이 뭐예요? return n mod e는 0. 그럼 뭐 하는 거예요? n이 짝수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generate predicate는 요 f라는 걸 뭘 부르고 있어요? f를 함수를 부르고 있죠,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출력이 뭐가 출력될까? 참이죠. 참이면 C++에서 뭐가 출력돼? true가 아니라 1이 출력돼요. 여기는 n mod e 하니까 요거는 홀수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0이 출력될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다가 n mod e가 아니라 n mod 3 하면은 3의 배수인지를 판단해주는 함수로 쓸 수 있고. 즉, 이 펑션은 뭐에 의해서 결과가 좌우돼요? 전달되는 이 f 함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게 람다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문법을 우선 지금 알아두실 게 아니라 이해를 이렇게 해주세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뭐다? 인자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거고, 함수로 인자를 전달하려 보니까 그 함수를 되게 간단한 함수들은 미리 정해놓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 호출할 때 그 함수를 정의하고 싶어요. 간단하게. 그때 쓰는 그 표현식이 람다 익스프레션이에요. 람다 표현식. 그러니까 함수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도 이런 식이 람다 익스프레션이 있고 C++도 이렇게 있어요. C++은 요 기호에 이렇게 써요. 요것도 생략되고 이렇게 불도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하면 요 결과 타입에 의해서 결과값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요 int n. 그래서 요 문법은 처음 보는 건 좀 생소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생소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오늘 수준에서 이해하실 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뭐다라는 거하고 람다 익스프레션은 어디서 쓰는 건지를 좀 알아두시면 이제 필요할 때 아니면 필요한 순간에 책을 볼 때 좀 더 쉽게 와닿겠죠.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함수와 관련해서 이제 C++에서는 템플릿이라는 걸 써서 범용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해줬어요. 범용 함수.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는데 max를 정의하는데 TTT 세 개 값에 대한 max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int에 대해서도 우리가 쓸 수 있고 double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학생에 대해서도 쓸 수 있게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왜? 함수 하나는 이 안에 들어간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통 fint, fdouble 요거를 뭐라 그래요? 오버로딩 한다 그러죠. 다중 정의했다 그래요.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요거의 코드랑 여기의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 인자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인자는 다르지만 int고 double인데 여기서 하는 코드는 똑같아요. 그러면 오버로딩 하면 똑같은 코드가 거의 유사하게 중복이 되어 있죠. 그럴 때에는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뭘로 만들어요? 템플릿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함수를 5개 만들 걸 하나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어떤 타입이 올지를 이렇게 위에다가 내가 이제 t라는 걸 쓸 테니까
t를 이제 쓸 수 있게 위에다가 템플릿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꺽쇠하고 type name t 또는 class t라고 써요. 그 다음에 이 t를 지역 변수로도 쓸 수 있고 반환값으로 쓸 수 있고 그 인자 타입으로 쓸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다 쓰고 있죠. 그래서 뭐 여기처럼 3.5, 2.6, 7.4 그럼 t가 뭘로 된 거예요? 더블로 된 거고 여기서 2, 6, 3이니까 int로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알고리즘은 더블이라고 뭐 int라고 아니면 학생이라고 뭐라고 해서 바뀌진 않아요. 세 개 값에서 최대 값은 비교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도 비교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도 어떤 것인지 세 개 중에 제일 큰 걸 찾는 거잖아요. 그 알고리즘은 안 변해요. 그러면은 오버로딩 하는 게 아니라 템플릿을 쓰는 거죠. 그러면 좋아요. 왜? 코드가 중복이 줄어드니까. 근데 여기 요거 보면 컴파일러는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코드는 몇 개 만든다? 2개 만들어요.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템플릿은 5개 하나 만들었지만 5종류로 쓴다 그러면 exe 파일에는 이 함수가 몇 개 만들어져 있어요? 5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C++ 단점이에요. 자바는 템플릿 써서 하나 만들면 exe 파일도 코드도 하나밖에 안 존재해요. 5개 쓰더라도. 근데 C++은 5개 타입에 대해서 쓰면 나는 함수를 하나만 정의하지만 코드는 5개가 제너레이트 된다. 그게 C++의 한 가지 템플릿의 단점이고요. 타입 네임은 꼭 하나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t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초로 쓸 때 t를 많이 썼어요. 이게 새로운 타입이니까 t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보면 t를 거의 안 쓰고 u도 쓰고 v도 쓰고 e도 쓰고 뭐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t를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또 최초에는 타입 네임 대신에 클래스라는 걸 썼어요. 근데 이 클래스를 여기다 쓰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왜 클래스 거기다 쓰냐. 클래스 거기다 쓴 이유는 우리가 C++에서 새로운 키워드가 필요하면은 새로운 이름을 키워드를 만들어 쓸 수도 있고 기존 키워드 중에 하나 갖다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C++ 만들 때 클래스라는 거를 키워드를 여기다가 또 쓴 거야. 근데 이제 좀 그렇다. 그래서 C++ 11부터는 클래스 쓰지 말고 뭘 쓰라고? 타입 네임을 쓰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다가 클래스 써도 되죠. 왜? 문법은 한번 정해지면 삭제는 안 돼요. 문법은. 평생 가는 거야. 계속.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표준 나오면서 기존의 클래스 쓰는 게 자꾸 불만들이 생기니까 혼란스럽고 왜 저기 클래스지? 클래스면 꼭 객체들만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타입 네임이면 여기에 int도 올 수 있고 student, rectangle 뭐 이런 객체들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클래스 쓰지 말고 여기다가 타입 네임이라는 걸 쓰자라고 이제 C++ 11부터 이제 저걸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함수를 정의하는 것보다 그 하는 기능이 라이브러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잘 가져다가 쓰셔야 돼요. 특히 나중 되면 어디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많이 쓰시냐면 이 알고리즘에 정의되어 있는 걸 많이 쓰시면 돼요. 아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ABS 경우 저 어떻게 짰어요? if문 써서 짰잖아요. 근데 ABS도 원래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함수를 불러 쓰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ma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2개 중에 큰 거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여러분 보고 짜라 그러면 어떻게 짜냐? if문 써서 짤 거예요. 2개 비교해서. 근데 요 함수를 불러서 짤 수도 있어요. 이게 인덴테이션 돼야 되는데 안 됐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도 라이브러리에는 뭐가 돼 있어요? 함수가 돼 있어요. 그러면 if문 한 줄 써서도 되는 거지만 그걸 쓰기보다는 그냥 프로그램 짜는 게 나아요. 그 함수 부르는 게 나아요. 왜? 그 함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더 잘 짜져 있을 거예요.
내가 간단한 것도 짜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맥스 구하는 걸조차도 내가 실수해서 맥스를 제대로 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ABS 같은 것도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주면 좋다. 시간이 됐네. 이거는 숙제로 해봅시다. 우리 오늘 여기서 이거 하고 있지 말고 387도 숙제로 하는데, 요건 뭐냐면은 유니크한 레터, 문자에 대해서 유니크한 레터를, 첫 번째 등장 유니크한 레터를 찾는 거예요. E는 2번 등장했죠. L은 한 번만 등장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온 T도 한 번만 등장했죠.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L이죠? 그럼 리턴 값이 0. 얘는 love 리트 코드인데 LOV. V가 L은 등장했고 O도 등장했고 V가 처음이니까 E. 네. 그리고 이런 거 잘 보세요. You may assume string contains only row. 그러니까 소문자만 들어있다. 대소문자까지 다 바꿔서 할 필요는 없다. 소문자만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짜보세요. 그리고 항상 리트 코드 쓸 때 답부터 찾아보시면 안 돼요.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짜보고 제대로 잘 짠 것 같으면은 리트 코드에 올려서 통과되나 보시고, 통과가 잘 되면 친구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친구랑 비교했는데 내 친구가 더 잘 짰어. 그럼 걔랑 나랑 뭐 차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또 그것보다도 리트 코드에 있는 답들도 한번 보시고, 제출할 때는 허접한 거 제출해주세요. 이 코드 자체가 속도가 막 90초고 하나는 10초 다고 얘는 10초 때는 10점 주고 90초짜리는 5점 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절대 답을 보지 마시라. 이 문제도